지난 시간 우리는 음파 주기와 주파수를 통해 음성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컴퓨터가 그 특징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음성인식과 기계가 수행하는 음성인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성인식이란 기계가 사람의 말소리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문자로 출력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컴퓨터에게 "나 지금 친구랑 저녁 먹으러 왔어" 라고 말하면 기계는 이 음성 소리를 숫자로 표현해 샘플링하여 음성인식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파동의 의미를 파악해 최종적으로 그 문자 언어로 적어줍니다. 이러한 음성인식 사용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LG의 synQ, 애플의 Siri, 삼성의 빅스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턴 음성인식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 과정을 인간이 언어를 배우고 인식하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영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에게 영어 문장을 들려주고 그 문장을 글로 작성하라고 해보겠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를 듣고 문장으로 받았어야 하다니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죠. 이제부턴 사람의 음성인식 과정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상상 속 인물의 선생님이 되어 성공적으로 문장을 받아쓸 수 있도록 도와보겠습니다. 이 막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어라는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영어라는 음성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영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영어 문장을 듣는다면 그것은 마치 언어라기보단 그냥 아무 소리 혹은 외계어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문장도 자주 듣고 훈련하면 저건 영어야 혹은 저건 영어가 아니야 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를 영어 음성에 익숙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한국어 소리에 익숙한 우리가 어떤 한국어 문장을 들었을 때 서울 표준어와 사투리를 구분하여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처럼 영어 음성을 자주 듣고 훈련해서 익숙해지는 과정을 음성인식에서는 음향 모델 또는 어쿠스틱 모델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향 모델 훈련은 특정 언어에 존재하는 모든 음소를 배우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음소란 한국어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자음과 아야, 어여와 같은 모음, 영어에서는 A, E, I, O, U로 구성된 모음과 A, B, C, D와 같은 나머지인 자음과 같이 가장 작게 쪼개진 소리 단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독립적인 음소만이 아니라 그 음소들의 변이형까지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음 A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영어에서 A라는 모음의 발음은 보통 R라고 발음하지만 쓰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변합니다. Apple 이라는 단어처럼 P 옆에서 쓸 때는 E로, again 처럼 G 옆에 있을 경우 어로 발음합니다. 이처럼 한 음소의 발음 변형은 주변에 어떤 음소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영어 음소를 익히다 보면 한국어와 겹치는 음소도 배우겠지만 R이나 TH처럼 영어에만 있는 음소들도 훈련하며 영어스러운 발음이나 억양도 학습합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영어 문장을 들었을 때 저건 영어 문장이네 라고 자연스레 인식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으로 아까 상상 속의 대상을 통해 음향 모델을 잘 준비했다면 영어에 대해 막막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반의 준비를 끝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소리에 익숙해진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그동안 배운 소리, 즉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나열하는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특정 단어 다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의미상으로나 문법상으로 어색함 없이 배치하기 위해서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를 사례로 들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는 핸드폰을 땡땡이라는 문장을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이때 저 땡땡 안에 들어갈 자연스러운 단어는 뭘까요? 샀다, 켰다, 켠다, 주었다, 판다 등등 다양한 단어가 떠오를 거고 그런 예시 문장은 어떤 한국인이 봐도 자연스러운 문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먹다, 찾다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온 걸 문법상으로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매우 어색하기만 합니다. 밥을 먹는다면 모를까 핸드폰을 먹는 경우는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핸드폰을 발로 찬다고 표현하는 일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나는 핸드폰을 찼어" 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핸드폰을 샀어" 라는 문장을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핸드폰이라는 단어는 산다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듯이 자연스러운 단어 결합을 듣고 배우는 과정을 음성인식에서는 언어 모델 또는 랭귀지 모드를 훈련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특정 언어의 단어 결합 규칙을 습득합니다. 이러한 규칙 습득은 같은 한국어를 듣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상황으로 훈련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이가 후식으로 케이크가 먹고 싶어서 우리 다쿠아즈 케이크 먹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다쿠아즈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다 구워진 케이크 라고 잘못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다쿠아즈 케이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에겐 다쿠아즈와 케이크라는 단어 조합이 자연스럽지 않을 테고, 대신 다쿠아즈라는 단어 소리와 최대한 비슷한 다 구워진 이라는 새로운 조합으로 말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화장품 판매장 노동자 A와 그림 판매장 노동자 B가 있다고 해볼게요. 두 사람은 각기 자기 전공이나 회사에서 쓰는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가면서 그들만의 언어 모델을 훈련했을 것입니다. A는 화장품과 관련된 언어 모델을, B는 그림과 관련된 언어 모델을 훈련했다고 할 수 있죠. 두 사람에게 크림 줘봐라는 문장을 들려주면 A는 바르는 크림이라고 인식해 크림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B는 크림보단 그림이라는 단어 사용이 익숙해서 크림과 비슷한 소리인 그림으로 인식해 그림을 건넬 확률이 높지요. 이처럼 언어 모델은 언어에 노출된 환경에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단어의 결합을 배우며 형성되기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성됩니다. 이제까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음성인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 학습입니다. 이 둘을 올바르게 훈련한다면 앞서 주어진 영어를 듣고 문장으로 적어내기 과제는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습 과정과 훈련을 기계에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바로 베이지 정리를 통해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기계에 어떤 음성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어떤 문장이라는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하며, 이때 기계에 주어진 음성은 이전에 배운 내용처럼 오디오 파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이 파형을 보고 이게 무슨 문장인지 맞출 수 있나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각 문장에 등장하는 음소들을 특정 조건으로 주고 그 음소들의 파형을 보여주며 음향 모델을 학습하게 되며, 이는 베이지 정리에서 likelihood 부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R라는 모음을 보여주고 이 음성의 파형은 다음과 같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를 모든 음성에 대해 훈련시키면 음향 모델이 완성됩니다. 언어 모델은 뉴스나 소설 같은 자료를 통해 각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의 단어 확률만 보면 언어 모델에서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결합을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2개, 3개 단어의 연쇄를 두고 그 단어 연쇄의 등장 횟수를 학습합니다. 이는 베이지 정리에서 prior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시키면 언어 모델이 완성되죠. 이렇게 각각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을 학습하면 최종적으로 포스테리어라고 부르는, 즉 우리가 목표한 음성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음성 인식 모델이 완성됩니다. 음성 인식에 사용하는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을 제대로 학습하려면 더 복잡하고 다양한 수학적 기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지만 아직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음성인식이 인간의 언어학습 과정과 비슷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흥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엔 인식된 음성 언어로 어떻게 하면 사람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문자 언어인 텍스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어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